아니 대체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대법원에서 횡령으로 명백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축구계에서 버젓이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 파렴치한 연극의 실체를 제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축구협회가 과거 정종선 감독을 영구 제명했었죠. 하지만 그 강력했던 징계가 법원에서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일까요? 그 징계 자체가 아주 허술한 모래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가 무죄를 선고받은 바로 그 성폭력 혐의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만 의존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축구협회는 부랴부랴 이미 유죄가 확정된 횡령 혐의를 가지고 다시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의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당황해서 체면을 구기니까 마지못해 하는 쇼에 불과합니다. 자, 정종선이 마술사였다면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그 쇼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관객, 아니요, 한술 더 떠서 스스로 자기 손발을 묶어버린 어리석은 조수였습니다. 그의 현란한 손기술에 속아 넘어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협회 스스로가 이 모든 재앙에 판을 깔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들의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보십시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영구제명이라는 사실상 축구계에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 엄청난 징계를 단 하나의 혐의, 바로 그 성폭력 혐의에만 전부 걸었단 말입니까? 이건 모든 계란을, 그것도 가장 깨지기 쉬운 계란을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버린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징계가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성폭력 혐의가 무죄가 돼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법률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는 아마추어적인 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 무죄를 선언하는 순간 축구협회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영구제명이라는 징계 시스템 전체가 마치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힘 한 번 못 써보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징계 권한을 사법부의 판결 하나에 목을 매는 인질로 만들어버린 꼴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늑장 대응과 수동적인 자세는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이제서야 움직이는 겁니까? 왜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하고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김재원 의원의 날카로운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이건 마치 온 동네가 불타 없어지고 나서야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그런 소방관과 다를 게 뭡니까? 진정으로 축구계의 정의를 바로 세울 의지가 있었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미 유죄가 확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이건 원칙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들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운 변명이자 체면치레일 뿐입니다. 셋째,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정말 가관입니다. 최고 결정기구인 축구협회가 직접 칼을 빼들지는 못할 망정 이 뜨거운 감자를 서울시 축구협회에 먼저 요구해서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김재원 의원의 일갈은 그래서 더욱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협회가 직접 나서서 엄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 관리기구로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그 당연한 책무마저 회피하며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부재, 용기의 부재, 이것이 바로 정종선이라는 마술사가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축구협회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을 축구협회에만 돌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문제는, 어쩌면 더 무서운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 이 모든 것을 침묵하고 방관했던 우리 축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나 쉽게 그의 연극에 놀아났습니까? 아니, 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횡령이라는 명백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성폭력 무죄라는 거대한 연막탄 뒤에서 그렇게 쉽게 잊혀져야만 했습니까? 횡령은 선수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을 빼돌리는 것은 이제 우리 축구계에서 죄도도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극적인 드라마에만 열광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을 보는 눈을 스스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축구계에 아주 깊고도 해롭게 뿌리박힌 바로 그 제19 감싸기 문화, 그 온정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더 흉악한 범죄 혐의를 벗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범죄 사실은 그냥 눈 감아주고 서둘러 다시 우리 안방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는 그런 꼴일입니다. 전체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고작 전투 하나 이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박수 쳐주자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의 솜방망이 인식, 이런 식의 온정주의가 계속된다면 제2의 정종선, 제3의 정종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왜냐? 그들은 똑똑히 배우게 될 테니까요. 가장 자극적이고 큰 혐의만 어떻게든 벗어나면 나머지 자잘한 잘못들은 그냥 묻히는구나. 우리 축구계는 그렇게 어수룩하고 물렁한 곳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KFA의 무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칼날만큼이나 날카롭게 명백한 진실을 외면했던 우리 자신의 무관심과 무지도 함께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사기꾼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돌려 말하지 말고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합시다. 이번 사건은 결코 정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완벽한 그리고 처참한 실패입니다. 징계 하나조차 허술하게 설계하는 KFA의 미숙함, 그리고 정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수동적이고 게을렀던 그들의 무능함, 마지막으로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간 우리 축구 공동체의 순진함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실패작입니다. 정종선 개인은 영구제명이라는 최악의 벌을 피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을 우리 앞에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공정성과 깨끗함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바로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뚫리고 너무나 허술하게 기만당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온 뒤에 땅은 더 굳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를 사랑하기에 이제 축구협회의 진짜 싸움은 정종선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팬들의 신뢰를 되찾는 싸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 김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